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이 되도록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서로 이제 악기가 안 맞아.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생겨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대법원 가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올해 대법관이 4명이 바뀌어요. 8월에 3명이 바뀌고 11월에 1명이 바뀌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3명이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절반이 바뀐 거야. 그렇죠. 바뀌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이. 1심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뇌물을 주고받고 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하고 이재용 재판을 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준 쪽이고 한 사람은 받은 쪽이니까. 이재용만 서둘러 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끝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라서 옛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삼성은 나름대로 하겠죠. 대법원장들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빨리 땡겨가지고 심리를 한번 받아보자 노력을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무슨 재판만 열심히 한 사람이고 굉장히 신망이 두텁다고 하는데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영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뭘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잘 개혁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러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주관합니까? 전 대법관들이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저는 법원행정처장 했다가 그만둔 김소영이 네. 현 대법관하고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더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법원행정처의 그 농단,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걸 철저히 파고들어서 김소영을 날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것도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김소영 대법관은 11월에 나가십니다. 그 양반 11월에 네. 나가요? 네, 그분이 11월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4명이 바뀌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인사들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3명, 대법원장 포함한 13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후로 7명이 바뀌니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임명된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정파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네.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를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건데 그렇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법관까지 됐을 정도의 분들이면 법리에 해박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박근혜를 골로 보냈듯이. 그럼요. 법리에 밝은 분들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약간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왔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판결이 나왔던 걸 그냥 모른 척 지나갔느냐. 원세훈 선거법 2심에서 그런 거라든지 김용판 재판이 대법원에서 굳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지난 10년 동안 약간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고 지금은 그냥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이 네. 중심을 잡고 앉아 있으면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막 쏟아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김어준 총수의 걱정입니다. 이 네. 부분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삼성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가만히 안 있죠. 무던히도 1대1로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판사들을 구워 삼지 않겠는가. 그랬죠. 이렇게 또 그렇기 본단 말이죠. 때문에 대법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삼성의 개별 플레이 내지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기대 접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프로 말을 요약하자면은 파기환송이 되면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량이고 파기환송이 안 되고 그대로 인용이 된다. 네. 2심의 것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김명수는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송장으로 봐도 된다. 전혀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판만 지금 30년 넘게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재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굉장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뭐 행정처 근무나 뭐 이런 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법원의 구조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법원의 조직을 개혁하는 문제는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아주 샘플 케이스로 본보기로 아주 제대로 응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다 묻어 있는 사건이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막 돌아다니면서 빠꼬미 같이 다 알고 있던 분은 아니니까 네. 행정처 근무를 막 오래 했거나 그 메커니즘을 전부 다 꿰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익숙한 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본인이 의지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태클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구조개혁이 아니고 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만 한 사람이고 법리에만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른 재판들과 상충되는 부분, 또 판례로서 굳어졌을 때 그 뒤에 미칠 뇌물죄 판결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전공을 만약에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 안 나온다라고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완전히 골로 가는 거거든요. 뭐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네, 평생 자기가 노력했던, 그리고 자기는 재판만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무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대를 접으시고 맹비판을 하셔도 그건 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대법관들이 이제 바뀌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으름장을 놓거나 뻣뻣하게 나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 문제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삼성은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결국엔 가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한은 기대를 걸어보셔도 된다. 예.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을 거고 삼성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달라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 김어준 총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금 네이버에 출몰하는 이 댓글러 네. 이들은 아마 삼성이 배후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들 보다시피 뭐 주요 방송사하고 한결의 경향 빼놓고는 뭐 진짜 스스로 비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의 비대. 또 이런 그 언론 플레이도 어마어마하게 전개할 것이고 그래서 이재용에 대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죄 취지로서 파기환송되든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텐데 이런 삼성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촛불을 켜야 되겠네요. 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뭐 행정처 근무나 뭐 이런 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법원의 구조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법원의 조직을 개혁하는 문제는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아주 샘플 케이스로 본보기로 아주 제대로 응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다 묻어 있는 사건이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막 돌아다니면서 빠꼬미 같이 다 알고 있던 분은 아니니까 네. 행정처 근무를 막 오래 했거나 그 메커니즘을 전부 다 꿰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익숙한 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본인이 의지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태클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구조개혁이 아니고 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만 한 사람이고 법리에만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른 재판들과 상충되는 부분, 또 판례로서 굳어졌을 때 그 뒤에 미칠 뇌물죄 판결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전공을 만약에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 안 나. 대통령 정부 이후로 7명이 바뀌니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임명된 분들을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정파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네.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를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건데 그렇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법관까지 됐을 정도의 분들이면 법리에 해박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박근혜를 골로 보냈듯이. 그럼요. 법리에 밝은 분들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약간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왔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판결이 나왔던 걸 그냥 모른 척 지나갔느냐. 원세훈 선거법 2심에서 그런 거라든지 김용판 재판이 대법원에서 굳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지난 10년 동안 약간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이 되도록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서로 이제 앞뒤가 안 맞아.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생겨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대법원 가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올해 대법관이 4명이 바뀌어요. 8월에 3명이 바뀌고 11월에 1명이 바뀌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3명이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절반이 바뀐 거야. 그렇죠. 바뀌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이. 1심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뇌물을 주고받고 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하고 이재용 재판을 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준 쪽이고 한 사람은 받은 쪽이니까. 이재용만 서둘러 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끝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라서 옛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삼성은 나름대로 하겠죠. 대법원장들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빨리 땡겨가지고 심리를 한번 받아보자 노력을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무슨 재판만 열심히 한 사람이고 굉장히 신망이 두텁다고 하는데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영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뭘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잘 개혁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러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주관합니까? 전 대법관들이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저는 법원행정처장 했다가 그만둔 김소영이 네. 현 대법관하고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더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법원행정처의 그 농단,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걸 철저히 파고들어서 김소영을 날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것도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김소영 대법관은 11월에 나가십니다. 아, 그 양반 11월에 네. 나가요? 네, 그분이 11월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4명이 바뀌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인사들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3명 대법원장 포함한 13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적당히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고 지금은 그냥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이 네. 중심을 잡고 앉아 있으면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막 쏟아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김어준 총수의 걱정입니다. 이 네. 부분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삼성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가만히 안 있죠. 무던히도 1대1로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판사들을 구워 삼지 않겠는가. 그랬죠. 이렇게 또 그렇기 본단 말이죠. 때문에 대법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삼성의 개별 플레이 내지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기대 접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프로 말을 요약하자면은 파기환송이 되면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량이고 파기환송이 안 되고 그대로 인용이 된다. 네. 2심의 것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김명수는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송장으로 봐도 된다. 전혀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판만 지금 30년 넘게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재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굉장한 자긍